321 제로가 왜 안 나오지? 녹화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영 불안한데, 이거? 여기 뭐, 타임 테이블도 안 뜨는데? 아까 떴었는데. 아까 눌렀어? 내가? 아까 쌤이 컴퓨터 만졌더니 사라졌어요. 아까 선생님이 저 리모컨 누르셔가지고 켜졌는데 컴퓨터 내려셔가지고 사라진 것 같아요. 컴퓨터 만지자마자 사라졌어요. 여기 있었어? 위에? 녹화가 되고 있었다고? 그럼 내가 이걸 언제 눌렀다고? 그렇군요. 자, 저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수학적 지식을 얻는 대신 일상생활에 약간의 미비함을 얻었습니다. 너희들 가르치는 거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녹화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녹화가 되고 있는 걸로. 어디까지지? 그래서 점화식이라는 파트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일종의 증명법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화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로 등차 수열을 대부분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수가 실제 나열되는 장면을 보면서 차이가 이 차이가이니까 너는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구나. 1, 4, 7, 10 이렇게 나가면 이게 차이가 3, 차이가 3, 차이가 3이니까 너는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이제 실물 나열로 그것이 어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봤다면 이 점점점에서 이 점점점 부분이 갑자기 삑사리가 나면 어떡해요?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점점점이라는 뒷부분이 너무 뭐랄까 궁색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지우지 말고 쓸까?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일반항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n 플러스 1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n 플러스 1번째 항이기도 하지만 사실 n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다음 항이라고 읽자고요. 다음 항. 그리고 an 그러면 이것이 얘네 둘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n번째 어떤 일반항이 있고 그 다음 번째 항을 an 플러스 얘의 다음 번째 항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 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져요. 요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다음 항은 그 전 번째 항에 2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그 다음 번째 항은 그 전 번째 항에 2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일반 항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불 붙였다는 거예요, 점화. 여기 불 이렇게 멀쩡히 잘 있는 애한테 이쪽 끝에다가 불 붙이면 여기서 발생한 열과 빛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전항이 다음 항을 만들고 그 다음 항이 그 다다음 항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불 붙인 식이다라고 점화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를 끊어줘야죠. 첫째 항은 2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첫째 항은 2이다. 그럼 첫째 항이 2가 됐으니 2 더하기 2로 다음 항은 4다. 다음 항이 4가 됐으니 4 더하기 2로 다음 항이 6이다. 이제 요 자체에서 이제 순환하는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이제 전항과 다음항의 일반항으로 그 수열의 규칙과 특징을 표현한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고, 등차와 등비 같은 경우는 그냥 수가 나열되어도 또는 이런 표현을 봐도 아주 당연하고 지당하게 이제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거 외에 등차 등비 말고 이런저런 규칙들을 이렇게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우리가 고교 과정에 증명법이라는 걸 배울 때 실제로 증명법을 많이 안 배워요. 딱 2개 배웠습니다. 하나가 귀류법이고요. 귀류법.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럼 루트 2를 유리수로 하자.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끌어낸 다음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다. 고로 결론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참이다. 이렇게 하는 증명법을 귀류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증명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n에 대한 어떤 2개의 등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참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 중에는 이런 애가 있죠. n, 1부터 n까지의 합이 다 계산하고 나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 모양 다르고 여기 모양 다르지만 이쪽 n에 대한 어떤 식이고 이쪽 n에 대한 어떤 식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해 라고 주장을 하려면 진짜로 모든 자연수를 다 넣어봐서 왼쪽 오른쪽이 바로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n에다가 1을 넣으면 1은 2분의 1 곱하기 2와 같다. 커버 되잖아. 1 더하기 2는 2분의 2 곱하기 3과 같아. 계산해봐. 그래 되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2분의 3 곱하기 4와 같아. 이쪽 6이고 계산해보니 6이고 되네. 그러면 이럴 거냐고요. 1, 2, 3 했지. 그러면 이걸 반박하고 싶은 자는 계속 이 사람을 약 올릴 수 있어요. 그럼 4는? 4 증명해. 맞잖아. 그럼 5는? 계속. 너는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 증명한 게 아니야. 1, 2, 3, 4 했지. 그쯤 하고 나보고 타협하라고? 싫어. 5는? 6은? 7은? 이렇게. 그때 상대방을 죽이고 말자.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봐. 이렇게 하면 되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맞지? 이렇게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그 증명법. 그걸 수학적 귀납법에 의한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이 2개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단원이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주말 내내 요놈하고 씨름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고 돌아왔는데 수학적 귀납법까지 간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언제까지 재능을 믿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점화식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옛날 영상에 보시면 점화식에 1번 번호를 붙여가지고 저희 때는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서 대략 한 12번에서 13번까지 점화식의 번호는 그럼 몇 개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번호는 24번이었습니다. 30 몇 년 전에 제가 고교 시절 이제 본고사라고 하는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치기 위해 번호를 매기고 그 일반의 풀이법을 외웠던 번호가 제가 24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해가 지나가면서 계속 교과과정 간소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할 무렵부터는 대략 한 18번 정도까지 외우라고 시켰었고 그게 점점 줄어서 지금은 한 12번, 13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수능 출제 지침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 수능 출제 지침에 점화식의 일반의 풀이를 묻는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가 발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제가 그 영상에 소개했던 이 점화식의 이것은 무슨 점화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해법을 가져 라는 풀이법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능에 안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영상을 몇 회에 걸쳐서 남겼냐?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올해 당신들한테 점화식의 일반의 풀이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필요하면 찾아보세요. 영상을 찾아보시고 왜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냐? 이 중에서 이과 갈 사람들 있죠. 이과 갈 사람들.
이과 갈 사람들이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에 앞에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인데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점화식의 일반회를 알아야만 풀 수 있게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놓고 사실은 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제가 그 욕심이 나서 매해 학생들에게 점화식의 일반회 풀이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려고 진행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미적분 가서 다시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고2는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리고 그 점화식의 풀이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미적분 앞부분에 써먹는 친구를 못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점화식이란 하고 점화식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의 일반항 또는 그것이 요구하는 몇 번째 항을 구하는 것은 100% 한 가지 방법으로만 쓸 겁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뭐야? 나열. 나열이에요. 나열만 할 거예요. 점화식 하면 그냥 나열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나열할 거예요. 나열해서 규칙 찾은 다음 몇 번째 항이고 갈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말인데 이게 이제 등차 수열 임은 알아봐야겠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워낙 기본 수열에 해당하니까요. 좀 전에 제가 등차 수열 얘기를 하면서 AN 플러스 1 다음 항은 AN 전항에 여기다가 이렇게 D라고 쓸게요. D. 근데 D가 아니고 사실은 상수입니다. 좀 전에 제가 2와 3을 썼었죠. 그래서 전항에 상수 더해서 다항 만들다 그러면 그게 등차 수열이야. 요거는 이제 알아봐야죠. 등차 수열 일반항은 원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말고 한 표현이 더 있습니다. 뭐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여기서 많이 봤죠, 이거. 뭐예요? 등차 중앙 표시입니다. 등차 중앙 표시.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끝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n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n이 모든 잔수가 들어가면 그러면 세 수열을 놓고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끝의 합과 같아. 그럼 이 세수 등차 수열이죠. 그럼 옆 칸으로 하나 옮겨가서 다시 세 항을 찾았는데 이 가운데 항이 양 끝의 항의 합과 같다. 가운데 항의 2배가. 그러면 얘네 셋 등차 관계죠.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셋씩 밀고 나가면 모든 항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하나의 양식입니다. 보고 바로 등차 수열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 잘 보시면 이건 등차 수열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다다음 항이 그 전항의 차이가 그 전항과 전전항의 차이와 서로 같다. 그러니까 빼면 뺄수록 앞항과 뒤항 빼면 계속 같은 숫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등차 수열이란 말이고요. 그게 이제 불안하시면 얘를 넘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니까 1로 넘기면 2AN 플러스 1이 되고 이 마이너스 AN을 저쪽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정확히 이 표현이죠. 비슷하게 등비 수열 얘기. 그러면 딱 이 두 가지 방식의 점화식 표현법이 있겠죠. 다음 항은 전항의 상수를 곱하여 만든다. 전항의 상수, 공비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 이 표현과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이다. 이렇게요. 이거 등비중항. 등비중항 표시. 그래서 요렇게 두 건 중 하나로 나오면 그것이 등비수열인 줄 알아봐라 라는 거고요. 요 녀석이 이제 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해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곱이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A에 곱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의 기원이 다다음 항을 그 전항으로 나눈 결과와 그 전전항과 전항을 나눈 결과가 서로 같다. 뭘로? 공비로 같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비율이 같다는 뜻이니까 이 자체로 등비수열이란 말이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면 등비중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등차 등비는 표현만 알면 되겠죠.
할 게 많아서요. 자, 얼핏 보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아이고 씨. 로그 a의 n 플러스 1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끝항의 합과 같다.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2. 얼핏 보면 등차수열처럼 생겼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an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이 2는 이쪽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로그 2개는 미치 같은 로그니까 계산을 하여 an 플러스 이렇게 곱해져야 맞는 거고, 양변에 로그를 씌웠으니 벗기는 것도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등비수열이다 라는 뜻이에요. 등차수열이 아니고 등비수열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무엇을 보고 등차수열임을 알아내냐라고 했을 때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죠. n에 대한 1차식. 등차. 그리고 무엇을 보며 등비수열임을 알아내냐라고 했을 때 상수의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인 단항식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렀어요. 예전 수업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인 단항식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다른 말로 상수의 등차수열 승이 올라가 있으면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차와 등비의 관계는 또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등비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그 밑이 얼마건 간에 로그를 씌우면 그 결과가 등차수열이 됩니다.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이 n에 대한 1차식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로그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 자체의 식이 n에 대한 1차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딱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로그를 씌워서 등차수열인 그 an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로그를 씌우기 전에는 등비수열이었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등비수열인지 알아들었으면 여기 있는 두 개로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갈게요. 할 게 많으니까. 여기 옆에 이제 무슨 꼴의 점화식 이래가지고 여러분 개념서 읽어보시면 이거 해법, 뭐 축차, 대입법, 계차법 뭐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이제 안 할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하고 앞으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 그냥 나열하시라고요. 나열. n에다가 일반항 an 거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1부터 나열할게요. a2 마이너스 a1은 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근데 주의할 점은 이런 거 할 때 이걸 계산해서 3, 3 이렇게 쓰시면 망합니다. 본인의 수열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 않은 한 얘네를 나열해서 얻을 수 있는 수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1을 넣었다 표시를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a3-a2 n에다가 2를 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n에다가 3을 넣으면 a4 빼기 a3은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 이쯤 되면 눈치채야 되는데 요렇게 이용할 겁니다. 요렇게 이용할 거고 요렇게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을 다른 수열로 이용을 할 거니까 그 표시를 그대로 하시고 an을 원해요. 그러면 an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얻고 싶은 최종항이 an이면 여기다가 n-1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an이 나올 거고 여기다 n-1을 넣으면 an-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n-1 넣을 거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 다음 최종적인 행동은 양변 더하기예요. 좌변끼리 더하기, 우변끼리 더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요걸 노리는 거죠. 상제관계. 우리 이제 수열의 합에서 상제관계는 많이 봤으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나오면 요 두 관계가 세로로 썼을 때 항상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이유는 상제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애는 an과 a1밖에 없고요. 좌변에서는. 우변에서는 1제곱부터 n-1제곱까지 합인데 그것이 6분의 n-1 n 2n-1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k제곱 공식에 n자리에 n-1 넣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1부터 n-1까지 합은 다들 시그마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nn-1이에요.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점 하면 1이 몇 개 더해졌냐는 건데 그 항수는 요 옆열 보면 알 수 있죠. 이 줄수 자체가 n-1줄이라고요. 그러니까 1이 n-1개 더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좀 다소 힘들지만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 같은 거는 이런 데서 항상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넘기면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것도 비슷한 문제니까 그렇게 나열을 해 보시고요. 축차대입법 주의하시고요. 이거 넘기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서 질문할 거 있어요? 제가 뭐 해 봤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뭐가 궁금한 점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개차 수열이 있으면 개 비수열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전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상수하면 이게 등차인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하고 여기가 또 다른 n에 대한 함수. 이게 상수일 때랑 n에 대한 함수일 때의 차이예요. 좀 전에 본 게. 이걸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라면 지금 할 것은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상수가 아니라 n에 대한 함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개비수열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나열이라고 그랬어요. 나열할 겁니다. 근데 요 1-n 플러스 1분의 1 그냥 놔두면 아무런 대책이 안 서니까 요걸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나열할게요. 정리할 게 별거 있나요? 통분이죠.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하고 n 플러스 1 빼기 1 하면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죠. 요거 또 상제관계인데요. 상제관계 숨기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보통 이런 1- 표현은 다 상제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통분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열. A2는 2분의 1 곱하기 A1, A3는 3분의 2 곱하기 A2, A4는 4분의 3 곱하기 A3 해서 점점점 an은 이렇게 하면 n분의 n-1 an-1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뭐가 어떻게 상제관계라는 거예요? 하면 변변 곱해보시면 압니다. 변변 곱해보시면 좌변은 a2, a3, a4, an까지를 쫙 곱하죠. 그리고 우변은 일단 얘네들 따로 곱하고 얘네들 따로 곱할 건데 문제는 이게 양쪽의 인수다 보니까 이 있으면 인수에 의해서 양변을 A2로 나누면 지워져요. 양변을 A3로 나눠도 지워지고. 이런 패턴으로 또 상제관계가 만들어지면 요 바로 직전 거와 an-1도 같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게 되는 애가 실상은 A1밖에 없고요. 여기는 AN이 남는 거고 이제부터 EI의 상제관계인데 이걸 줄줄이 옆으로 곱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쪽 대각선으로의 상쇄가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점점 가다가 n분의 n-1까지 가고 A1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패턴으로 여기까지 지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A1이 얼마야? 2야. 그러면 이 결과는 n분의 2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예측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열해 봐라가 그냥 대응책이에요. 나열해 봐라. 그럼 뭘 해야 될지 알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건 상대관계 아닌데요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상대관계 아니래도 일단 an 플러스 1은 3의 n승 곱하기 an의 요 3의 n승이 일종의 n에 대한 함수의 꼴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나열해봐 이거예요. 나열해봐. 그래서 알았어요. 나열할게요. A2는 3의 1승 A1, A3는 3의 2승 A2, A4는 3의 3승 A3, 점점점 해서 AN까지 만약 나열을 한다고 치면 3의 n-1승 AN-1. 그러니까 여기가 n일 때 여기가 왜 n-1이에요는 그간의 패턴을 보면 되죠. 4일 때 3승이었고 3일 때 2승이었고 2일 때 1승이었으니까 하나 줄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하고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곱해 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수순들은 자동으로 이걸 외워야 되나 이걸? 이게 외우는 문제예요 이게? 아니죠.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은 하면 문제는 얘조차도 또 1이니까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 얘네들이 싸그리 곱해질 거라는 건데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이따위로 나열하기 전에 눈치챘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만 상상해 보시면 밑이 통일된 지수들의 곱이기 때문에 예훈아 어제 밤샜니? 계약했냐? 아니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까지의 합 이렇게 됩니다. 요게 55일 때가 몇 번째 항이에요? n이 얼마여야 요 합이 55대요? 라는 얘기인데 이 55 숫자 외워놓을 필요 있죠. 55 자연수 합으로 얼마까지 합입니까? 10까지 합이죠. 10까지의 합이 55니까 요게 10 되려면 n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11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 11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 나와서 얘기인데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플러스 1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1부터 n까지 합,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제곱들 그리고 인접한 자연수의 합들 고배합,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 외워두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멀게까지 잘 안 시킵니다. 실제 숫자 낼 때. 그러니까 10개 항의 합을 외워두면 여러모로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방금처럼 55처럼요. 그래서 이 결과 얼마다? 55다. 그럼 이 결과는 얼마일까요? 385다. 이것도 옛날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이건 얼마다? 440이다. 얘네 둘이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숫자 또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라도 55, 385 외워두시면 여러모로 유용한 게 많을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점화식 일반의 풀이 해준 영상에 찾아보시면 제가 얘를 이제 점화식은 얘 때문에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 때문에 이 점화식 단원이 등차등비 계속 할 것 같으면 점화식 표현은 뭐하러 배워? 처음에 등차등비에 녹여 넣으면 되지 그러면. 근데 뭔가 다르니까 이 점화식이라는 단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르다에 좀 전에 개차와 개비도 있었지만 실제 주인공은 얘라고 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라고 부르는데요. pan 플러스 q꼴. 뭐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는데
이게 원래 단서가 붙습니다. P는 1이 아니고 Q는 0이 아니다. 이 단서가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Q가 0이잖아요. Q가 0이면 이거 공비 P짜리 등비 수열이에요. 만약에 P가 1이잖아요. P가 1이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Q니까 공차 Q짜리 등차 수열이에요. 이 PQ가 1이 아니고 0이 아니게 되면서 이 아이가 등차도 등비도 아닌 새로운 규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많이 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개차법 있고 특성회법 있고 뭐 난리 나요. 그 안에 일반의 풀이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개차법 설명해주고 특성회법 설명해주고 특성회로 인한 일반회도 외우게 하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말짱돌아오며 타버리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하고 한 4, 5개월 후에 이제 기말고사 때 다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말짱도루묵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욕심 있는 사람은 하세요. 욕심 있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애고 특히나 또 뭐 자연계에 가서 미적분 해야 된다 그러면 미적분 다 얘거든.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옛날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고 저한테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 때까지 뭔가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나열하세요. 나열하세요. 전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열하세요. 어떻게 나열하냐? A1이 1이라잖아요. A1이 1이라잖아요. 예, 그러면 A2를 나열하세요. A2를. A2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A2인데. 그러면 2A1 더하기 3. 전항의 2배 후 더하기 3을 하세요. 전항의 2배 후 더하기 3을 하세요. 얼마예요? 5요. 예, 나열하세요. A3는 어떻게 해요? A3는 전항의 2배 후 3을 더하세요. 이렇게. 전항의 2배 후 3을 더하세요. 제 말 알아들어요, 지금? 전항의 2배. 10 더하기 3. 13 쓰세요, 이렇게. 예. 여유가 좀 있으면 5번째 항까지, 여유가 없으면 4번째 항까지만. 전항의 2배 후 3을 더하세요. 29. 끝. 예,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수열을 살펴보세요. 등차예요? 등비예요? 아니죠? 그러면 등차가 아니야? 등비가 아니야? 그럼 최초로 해보는 행동 뭐라고 그랬어요? 개차라고 그랬죠. 빼. 4. 빼. 8. 빼. 16. 끝났죠? 어때요? 개차 수열이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이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니 우리 수직선 나열에서 제가 원점에서부터 첫 번째 항 1이라는 눈금이 나올 때까지와 그 차이가 4, 8, 16 돼서 나가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알려줬죠. 이거를 이제 오히려 교과 과정에서 빠져버린 개차 수열로 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원수열의 첫째 항을 더하세요. 원수열의 첫째 항을 더하세요. 그리고 괄호 열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 개차 수열을 더하세요. 언제까지 더할까요? 몇 개 더할까요? n-1개 더하세요. 딱 요렇게 기억하세요.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 수열의 n-1개까지의 합. 요거면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자, 개차 수열이 공비 2짜리 등비 수열이라 했으므로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4 괄호 열고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썼어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 그러면 1 더하기 4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AN 안 물어봐요. 절대.
예,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A12를 물어보든가 A13을 물어보든가 이렇게 실제 숫자를 넣어서 물어보죠. 나열하세요. 그리고 빼세요. 결론은 항상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나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거 기억하라고 안 할게요. 나는 이제 4, 5개월 후에 여러분이 리셋돼 버렸을 때, 예, 그때 이 꼴을 만난다면 PAM 플러스 Q 꼴을 기억한다면 그냥 머릿속에 첫 번째로 아 저거 나열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떠올렸으면 좋겠고, 거기서 기억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아 저거 나열해가지고 빼면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 나오는 애야. 여기까지가 저의 욕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A1 3이래요. A2 2분의 3 더하기 2 2분의 3 더하기 2 2분의 7 A3 2분의 7 그러면 여기에 2분의 7 곱하면 4분의 7 더하기 2 4분의 7 더하기 4분의 15 A4 네 번째 여기다 집어넣으면 8분의 15 8분의 16 8분의 15 8분의 16 8분의 31 쫄지 말고 하세요. 예, 쫄지 말고 나열. 그 다음에 빼세요. 2분의 7 빼기 2분의 6 2분의 1 4분의 15 빼기 4분의 14 4분의 1 8분의 31 빼기 8분의 30 8분의 1 쉽죠? 예, 첫째 항 2분의 1이고 공비 2분의 1짜리 등비수열이라고요. 그러면 A, N번째 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 더하기 괄호 열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을 N-1개 더하면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N-1승 얘하고 서로 지워지고 4 빼기 2분의 1의 N-1승 엄청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PAN 플러스 Q꼴 PAN 플러스 Q꼴 나열하라. 다음 이거는 이제 무슨 꼴이라고 부르는 애냐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제로꼴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3개를 더해서 0이다가 뭔 소리냐면 사실은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3개의 일반항을 한쪽에 넣고 오른쪽을 0으로 만드는 점화식은 이게 최초거든요. 이게 최초라서 이런 꼴 자체가 원래 특이한 꼴인데 이후로 가면 저기 12번, 13번, 14번 요쯤에서 여기 개수 3개 있죠? AN 플러스 2의 개수 1, AN 플러스 1의 개수 마이너스 5, AN의 개수 4인데 요거 3개 합쳐서 0이라는 거예요. 이게 3개 합쳐서 0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3개가 합쳐서 0이 아닌 꼴도 있겠죠. 예, 그게 이제 10 몇 번대에 가면 있습니다. 14번인가 15번인가 뭐 그쯤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안 나와요. 개수의 합이 0이 아닌 꼴은 당신들이 볼 일이 없다고. 그러니 이런 꼴이 나오면 그냥 당연히 의뢰 개수의 합이 0이려니 하시면 됩니다. 0이려니.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0꼴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이 한 등식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법은 나열입니다. 나열 AN 플러스 2 번째 항은 다음 항은 전항의 5배를 하고 전전항의 4배를 하여 둘이 뺀다. 이거예요. 전항의 5배, 전전항의 4배.
빼기. 예, 그리고 나열하세요. A1, A2, A3, A4 네 개만 해볼게요. A1은 1, A2는 2, 땡큐. 두 항은 그냥 줬어. 그럼 세 번째 항은 전항의 5배, 전전항의 4배 해서 빼기. 얼마일까요? 10 빼기 4죠. 자, 네 번째 항은 전항의 5배, 30, 4배, 8, 30에서 8 빼면 22 됐어요. 예, 그리고 얄짤 없이 또 둘이 뺍니다. 둘이 빼면 1, 둘이 빼면 4, 둘이 빼면 16이죠. 곱하기 4, 곱하기 4. 이번에도 등비수열이네요. 개차가 등비수열. 그러니 AN은 얼마인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가면 다 까먹을 거야. 그때 가서 다시 하시면 돼요. 예, 지금 그냥 나열한다. 그럼 등비수열 나와.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열해서 빼면 등비수열 나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시고 개차로 넘어가서 개차를 1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n-1개. 지금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잊어버려? 저걸 내가 왜 기억 못해? 이러시죠. 예, 요때 가면 다 그때 기억날 겁니다. 아, 걔가 까먹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어? 예, 사람 기억은 진짜 팀이에요. 그때는 막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근데 잊어버려요. 이거 안 잊어버리려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매일 생각해야 된다고. 매일 저 새끼 오기로 내가 기다려보자. 이 새끼 내가 까먹는다고. 안 까먹어. 또 기억하고 다음날 또 기억하고 다음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나요. (4 빼기 1분의 1) 4의 n-1승 빼기 1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꾸 까먹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알량하고 티미한 건지.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외워야겠다, 각인시켜야겠다. 이게 각인이라는 단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뇌에 정말로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뇌에다가 스크래치를 내서 그냥 이게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은 언제나 기억나게 만들기. 그게 각인이거든요. 각인시키려면 저는 항상 100일을 했어요. 100일. 항상 뭔가를 외워야겠다. 그러면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했어요. 그래서 백지에다가 내가 외우고 싶은 그 공식들의 라인을 하루에 5장씩 적는 거예요. 5장씩 그걸 뭐 타이밍을 뭐 언제로 잡을지는 알아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점심 먹을 때 한번, 뭐 간식 시간에 한번, 저녁 먹을 때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5장을 백지에다 개를 써요. 그리고 탁 내려놓고 1일 쓰는 거지. 그래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A4지를 쌓아요. 나중에 세보는 거지. 500장이 됐어? 그럼 난 100일을 지난 거네? 그러면 이제 다 외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때는 또 그렇게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기도 했고. 이 점화식 풀이도 그 중에 그 100일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안 잊어버려요. 저는 제가 적었던 점화식들의 풀이법을 안 잊어버려요. 뼈를 깎는이 아니고 뼈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특이한 애라서 한 번 더 해보려고. 이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2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제로꼴 만들어 보시면 개수의 합이 다시 0 되거든요. 2 빼기 1 빼기 1이니까 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이 맞는 거예요. 그 꼴이 맞는데 사실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좋은 꼴이죠. 나는 나열할 거니까. 그래서 전항, 전전항 더해서 반이 다음 항입니다. 그럼 A1은 2, A2는 4, 전항, 전전항 더해서 반.
3. 예. A4는 전항, 전전항 더해서 반. 7. 이렇게요. 그럼 됐어요. 이제 뺍니다. 둘이 빼면 2. 둘이 빼면 마이너스 1. 2분의 7. 아, 2분의 7. 둘이 빼면 2분의 7 빼기 2분의 6이 얼마예요? 2분의 7 빼기 2분의 6. 2분의 1이죠? 이거 뭐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등비수열입니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얘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얘예요. 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등비수열 맞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개차법이라고 그래서. 그러니 AN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을 n-1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첫째 항 2, 1 마이너스 공비의 n-1승 이렇게 예쁘게 정리. 점화식. 지금 이렇게 하면 점화식 번호 매기는 걸로 9번이에요. 지금 우리 9번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이 요 놈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최초라 형태를 기억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까먹어 버리는 것 뿐이지. 이게 최초로 나오는 분수 형태의 점화식이죠. 분수 형태의 점화식. 이건 나열로 안 됩니다. 이건 나열로 안 되고, 이런 애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역수, 후, 치환.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냥 역수, 치환 안 하고 그냥 나열해도 되긴 합니다. 역수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흘러가요. 역수까지만 기억하면. 역수라는 건 여기 분수 형태로 되어 있고 요것도 1분의로 쓸 수 있는 정수 형태니까 얘네 둘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는다. 분수 형태의 점화식이 나오면 뒤집는다. 좌우변을. 그러면 a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이쪽이 2an 분의 2 더하기 an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뭐냐. 이걸 뒤집었더니 분모가 하나가 되고 분자가 두 개가 되었다. 그러면 요렇게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해 보시면 an 분의 1이 되고요. 여긴 2 지워지고. 이쪽으로는 an이 지워지면서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내죠. 어떤 수열의 일반항에 n번째 항에 더하기 상수를 하여 다항을 만든다. 이게 등차수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치환을 하면 더 보기가 편해지죠. 이게 an 플러스 1분의 1을 bn이라 하고 an분의 1을 그럼 bn이 된다고 하면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공차 2분의 1짜리 등차수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n은 2분의 1n 그리고 n에다가 1 넣었을 때 이제 B1이 나오면 되는데 B1이 어차피 얘를 BN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AN분의 1을 BN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B1도 A1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A1이 3이라고 하면 B1은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결과가 3분의 1 되려면 뒤에 얼마 있어야 돼요? 6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암산해보면 얘네다 1 넣었을 때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이거 통분해 보시면 6분의 3n 마이너스 1 되는데요. 왜 이렇게 써도 2분의 1을 굳이 통분을 했냐? 사실은 내가 bn을 원한 게 아니죠. an을 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an 분의 1임을 알면 막판에 한번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분모 분자로 통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n은 3n 마이너스 1분의 6이 된다. 이렇게요. 마지막에 한번 뒤집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분수 형태 나왔어?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한 머릿속에 관통되는 게 이거 뒤집으라 그랬어. 뒤집으라 그랬어. 그럼 뒤집어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an 분의 1 더하기 2an. 예, 그럼 뒤집으면 할 일이 떠오를 거라고 했어. 예, 거기서의 할 일은 분모를 가지고 두 개로 분리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고 치환하면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2,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구나 가 되니까 bn은 2n 이렇게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첫째 항이라는 건 a1이 아니고 a1 분의 1을 말하는 건데 bn이. 근데 1은 뒤집어도 1이죠. 그러니 뒤집어도 1이나 b1이 1이라고 하면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게 an 분의 1입니다. 그래서 an은 2n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뒤집어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뒤집어도 안 돼요가 아니라 나열해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두 문제는 나열해도 됩니다. 이 두 문제는 나열하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 된다고 한 건 여기가 an분의 1이 아닐 때가 있어요. an분의 1이 아니고 an분의 3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가 1이 아니고 3이어서 여기가 3이 됐다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치환을 했을 때 bn 플러스 1은 3bn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완전 다른 문제가 되죠. 이러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되지만 얘는 PAM 플러스 Q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PAM 플러스 Q꼴로 푼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나열한다고 규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반드시 이 풀이로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역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즘 수능의 트렌드로 굳이 말을 하자면 사실은 요 12번 예제 7번 이후에 점화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니네 나열할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개차인지 조화수열인지 이런 거 안 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상한 수열을 만들어요. 점화식을. 난 어차피 나열해야 되니까. 나열을 하다 보면 이게 반복순환이 되는 애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반복 순환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다 그냥 직접 노가다로 넣어보기예요. A1, A2, A3, A4, A5, A6 이렇게 가볼 거예요. 예, n에다가 1 넣으면 1이고 2라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1분의 2 더하기 1, 3이죠. 예, 2분의 3 더하기 1, 2죠. 3분의 2 더하기 1, 1이죠. 예, 2분의 1 더하기 1, 1이죠. 예, 그 다음 했더니 다시 2, 다시 3, 다시 1. 아, 이거 뭐야. 5개씩 반복이네. 이렇게 되는. 1, 2, 3, 2, 1 수열. 5개씩, 뭐야. 5개씩 반복되네. 그러니, 요 n 플러스 얼마가 an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p 자리에 5 집어넣으면 된다. 뭐, 요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개를 더하라가 아니라 5개씩 20뭉치 더하라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 풀으란 얘기고요. 반복 순환되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는 대놓고 그냥 제목을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 아, 이거 되게 괴로운데. 확통하는 친구들은 이게 경우의 수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수열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예, 이름이 수열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수열 파트에서 배워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 순열과 조합할 때요.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었죠. 그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 이미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얘는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풀이가 노가다밖에 없고요. 노가다밖에 없고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을 못 구하는 애입니다. 못 구합니다. 없냐?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 못 구합니다. 그러니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는데 관건은 뭐냐면 문제가 문장제로 주어져요. 그 문장을 읽고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네 라고 알아내는 데까지가 다예요. 문제풀이의 90%가 문제를 읽고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네 라고 알아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할 일은 전항과 전전항을 더하여 다음항을 만든다. 전항과 전전항을 더하여 다음항을 만든다가 규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노가다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보통 이제 이런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10개 전후를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노가다니까 너무 많이 가면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요런 종류들이 있어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이 0, 1로 주어졌다. 그러면 뭐 좀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0, 1 더해서 1, 1, 1 더해서 2, 1, 2 더해서 3, 2, 3 더해서 5 더하면 8 더하면 13 더하면 21 더하면 34. 근데 매번 이 수순이에요.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일 때 있어요. 그럼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5, 8, 13, 21, 34, 55 이렇게요. 1, 2 더하면 3, 5, 8, 13, 21, 34, 55, 89. 너무 자주 봐서 외울 지경이에요. 전전항과 전항을 더해서 다음항.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짓은 뻔해요. 맨날 질문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내가 맨날 이 짓을 할 건데 그게 피보나치 수열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원리로 피보나치 수열 알아낼 사람 같으면 천재죠. 수학과 가야죠. 그러니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의 재료 또는 어구, 문장 유형 등을 외웁니다. 가급적 많이. 보통 이런 문구 나와요. 한 개, 5월 2개. 한 계단 또는 2계단. 계단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계단을 10개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다리가 짧아서 한 계단 아니면 2계단을 올라간대. 그럼 10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주머니에 10개의 구슬이 있는데 주먹 하나로 구슬이 커서 1개 또는 2개를 집어낼 수 있대. 그럼 10개의 구슬을 다 드러내는 총 방법의 수는 몇 개인가? 응? 하나 또는 둘. 맨날 이런 식의 표현. 요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또 하나, 뒤에다가 뭘 붙이는데요. 제한이 붙는 거. 그러니까 흰색 뒤에는 흰색, 검은색 다 올 수 있는데 검은색 뒤에는 검은색밖에 못 와요. 아니 흰색이 상관없는데 검은색 뒤에는 흰색밖에 못 와요. 이런 거. 성체 토끼는 자기 자신과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새끼는 성체로만 커야 돼요. 새끼는 새끼를 못 낳아요. 이런 것도 요런 제한 중에 하나입니다. 이모털 토끼의 개체수 변화 이런 거 다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뭐 하나 뒤에는 둘 다 올 수 있는데 다른 하나 뒤에는 하나밖에 못 온다 이런 거. 제한. 이것도 어찌 보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 얘기죠. 한 개 아니면 두 개.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런 식의 제한들. 이거 걸리면요. 그냥 그 문제가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네 라고 딱 알아내는 순간 우리는 이 나열 중에 하나로 답을 갑니다. (10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이 있는데 이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이러하다. 뭐라고 막 씹으려놨죠? 씹으려놨는데 여기 지금 핵심이 뭐냐면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예. 원리 따위 몰라도 돼요.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혼자 알아내면 천재.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an 플러스 2를 an과 an 플러스 1로 나타내어라. 이게 다라고요, 이게. 이게 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답인 이유가 설마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세라고? 그럼 노가다로 108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로 못 내요. 숫자를 구하여라는 요 정도를 낼 수 있죠. 요 정도. 개념 넓히기. 개념 넓히기.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다. 흰 바둑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엄청 짧게 써놨는데 흰 바둑 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이 무슨 말이냐면 흰 돌 뒤에는 검은 돌밖에 못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검은 돌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검은 돌의 뒤에는 검은 돌, 흰 돌 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두 놈이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둘 다 할 수 있고 하나는 제한이 걸리면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노가다밖에 안 남는데 A1은 2라고 했고 A2는 3이라고 했어요. 2, 3으로 출발시켰고 A10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 가시면 됩니다. 2, 3 더해서 5, 5, 3, 5 더해서 8, 13, 21, 34, 55, 89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니네, 144요. 네. A10은 144.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시그마 상제 관계로 말장난하기 정도인 건데 이게 또 가끔 나오더라고. 옛날에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가 돼서 그러나 이거 얘에 따르면 이 오른쪽에 있는 AN을 가만히 놔뒀을 경우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되죠. 인접한 두 항의 차인데 인접한 두 항의 차는 시그마를 졸졸이 걸었을 때 상제관계 만들어지는 거 봤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 K 플러스 2 빼기 A K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줄줄이 나열했을 경우 A3 빼기 A2 A4 빼기 A3 A5 빼기 A4 해서 이런 상제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100을 집어넣으면 A102 빼기 A101이 되는데 이렇게 다 지워지고 났으니 이걸 다 더하면 A102에서 A2 뺀 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피보나치 수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점화식 여기까지입니다. 2부 파트로 수학적 귀납법 한번 가볼게요. 수학적 귀납법. 아주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제일 쉽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깨달아 버린 누군가에게는 나 깨달았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강의도 필요 없고 어떤 문제도 필요 없고 어떤 난이도도 필요 없습니다. 다 풉니다. 다 깨달아 버린 사람한테는. 근데 곧 딱 그 경계선, 깨달음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 친구들은 내내 헤매게 됩니다. 내내 매 문제마다 새롭게 헤맵니다. 안 됐어요. 저는 깨달아 보게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건데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라는 게 뭐냐. 내가 1, 2, 3, 4 이렇게 Pn equal Qn 이다에 지금 좀 전에 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에 대한 항등식인데 왼쪽 표현과 오른쪽 표현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예훈이는 뭐 하느라 밤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 잘 봐라. 이쪽 항등식과 이쪽 항등식이 다른데 원래는 P1 equal Q1 거봐라 맞지? P2 equal Q2 거봐라 맞지?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다 넣어보는 이 행동을 귀납법이라고 부른다고요. 국어 시간에 이거 귀납법, 연역법, 3단론법 이런 거 배웠는데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귀납법이란 게 뭐냐면 일반론을 도출할 때 사례를 가지고 도출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뭐 고2는 이렇더라, 고2는 이렇더라, 고2는 이렇더라, 입안에 모두가 그렇더라.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고2는 다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도출할 때 Pn equal Qn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라고 하는 걸 참임을 증명하려면 1, 2, 3, 4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를 다 넣어서 맞음을 보여야 되는 게 귀납법이라고요. 불가능하지. 자자손손 넣어도 안 돼요. 자연수가 끝나야 말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마치 들어가는 것 같은 장치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름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귀납법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귀납법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구조가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데 이제 n번째, n 플러스 1번째와 n번째의 관계에서 n 플러스 1번째가 참이 되는 걸 n번째 때문에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미 참인 걸 알고 있는데 n 플러스 1번째가 참이 되는 게 n번째 때문에 참이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니네들 4명이 이번에 내일 모레 일요일이 되면 전부 캡틴 아메리카를 보러 갈 걸 알고 있어. 난 이미 알고 있어. 니네가 캡틴 아메리카를 다 보러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러는 거지. 니네 일로 와서 일렬로 줄 서봐. 이렇게. 일렬로 줄 서봐. 또로로록 서. 이런 다음에 전체에다 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니들 앞에 애가 캡틴 아메리카 보러 간다면 너도 갈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앞에 애가 가면 너도 갈 거지. 그러니까 네 앞에 애가 가면 너도 갈 거지에는 대상이 없고 앞과 뒤와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쭉 세워놓고 세상의 모든 고등학교 2학년은 다 캡틴 아메리카를 보러 갈 걸 내가 알고 있어. 예, 그런데 일렬로 세워놓고 니네 앞에 애가 그거 영화 보러 가면 너도 갈 거지?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네라는 대답을 받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이 앞에 4명을 세웠건 40명을 세웠건 4,000명을 세웠건 상관이 없는 거야. 난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되게. 맨 앞에만 물어보면 되는 거야. 너 캡틴 아메리카 보러 갈 거냐? 이렇게. 그럼 얘가 네라고 하는 순간 얘 때문에 뒤에가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 앞에가 가면 너도 갈 거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네 하는 순간 이 뒤에가 자동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걔가 가게 됨으로써 누가 가게 되지? 그 뒤에 애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요런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PK equal QK를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네 앞에가 영화 보러 가면 그랬잖아. 그때 그 앞에 애가 영화 보러 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냥 가정만 한 거야. 네 앞에가 가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럼 너도 갈 거야? 이렇게. 거기서만 네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를 가정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PK equal QK가 되는 걸 가정하고 그 가정을 이용해서 PK 플러스 1 equal QK 플러스 1이 되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얘도 참인 건 모르지. 근데 분명한 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얘 때문에 얘가 참인 거지.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라인에서 P1 equal Q1을 증명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된다는 걸. 그러면 이 1 때문에 2가 참인 거예요. 2가 참이면 3이 참이 되는 거, 3이 참이면 4가 참이 되는 거고, 난 뒤로 빠져도 자동으로 계속 자연수가 들어가면서 참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 구조 이해하세요? 이해하겠어요? 제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아까 그 예시를 보여줄게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더하기 n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pn과 qn이 있다고 해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참임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예. 그때 첫 번째, 야 일단 n equal 1일 때 봐봐. 얘는 1부터 n까지 더하기인데 1이지.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이거 임으로 참. 첫 번째 놈한테 대답 받아놓은 거야. 대답 받았어. 첫 번째 n equal 1일 때 참이야. 그런 다음에 n equal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가 2분의 k 플러스 1인 게 지금 이 가정하에서만 참인 거예요. 실제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근데 분명한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에서 k 더하기 k 플러스 1을 하면 등호의 양변에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자, 내가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등호의 양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하면 이거 같아 안 같아? 지금 이 가정하에서는 참이잖아요. 그죠? 이 가정하에서는 이게 같다라고 해놓고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더했으니 같을 수밖에. 그런데 이 결과가 보시면 왼쪽 녀석은 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마저 정리해 보시면 2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2k 플러스 1 하고 2분의로 통분하면 2분의 k 플러스 1로 통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묶고 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결과를 봐요. 이 결과는 요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거랑 같죠. 그러니까 시작이 pk 플러스 1이 되었고 끝이 qk 플러스 1이 되었다고요. 마치
처음부터 이 n자리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넣은 것처럼 연출이 됐죠. 이미 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참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내가 여기다가 진짜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넣은 게 아니고 예, k를 넣은 상태에서 유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게 참이므로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얘 때문에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k번째가 참이면 n equal k 플러스 1에도 성립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뒤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equal 1일 때 참이었으므로 그것 때문에 2일 때도 당연히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내가 일부러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성립함을 알고 있어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이거에서 이걸 유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수학적 귀납법을 통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첫 번째 n equal 1일 때 1제곱은 1이죠. 1제곱은. 그리고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데 이거 해보시면 1이에요. 이므로 참이 된다. 그리고 이제 n equal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인데 이것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 그러니까 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다가 매번 모든 문제에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알고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할 말을 알고 있어요.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말을 해야 돼. 이걸 가정하면 이때도 성립한다. 이러면 이것이다. 라는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자가 이렇게 나올 결론을 만들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지? 이 등호에다 무슨 짓을 해야 되지의 생각의 결과가 그 목적성을 가진 결과가 이거라고요. 그래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하면 이 목적이 지금 요 n자리, 요쪽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처럼 좌변을 연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변에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거 시간 없잖아? 시간 없으면 그냥 이 다음 등호에다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돼요. 이게 만약에 요렇게 유도돼서 이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 등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내가 증명도 못하는 거지. 거짓인 애를 어떻게 증명하나. 그치? 100% 이렇게 나온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미 내가 써야 될 결론을 알고 있어. Q, K 플러스 1.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로 도출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자연수를 넣지 않고도 n equal 1만 넣어보고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6분의 통분할게요.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6배한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요.
k 플러스 1을 묶을 수가 있죠. 묶고 나면 k, 2k 플러스 1이니까 2k 제곱 더하기 k가 되고 여기는 6배한 k 플러스 1이 남으니까 6k 더하기 6이 남겠죠. 네, 이걸 정리하시면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이 되는데요.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1, 2, 2, 3 이렇게 보면 7 이렇게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 결과를 해보시면 저거예요. 10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구조인데 영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떤 증명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n equal 1일 때 n equal 1일 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끝이죠. 이게 n 곱하기 1에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1 하면 끝이고 그것이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임을 증명했어요. 다음 두 번째 1 곱하기 k n equal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내가 뭘 들고 있게 되냐면 1 곱하기 k 더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k 마이너스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곱하기 1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와 같다를 들고 있게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할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한편,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편 1 곱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k 더하기 3 곱하기 k 마이너스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곱하기 2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1은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왜 이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이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어떤 한 등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그랬냐면 나는 이 구조상 지금 pk 플러스 1 equal qk 플러스 1을 유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를 먼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1 곱하기 k 더하기 1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더하기 2 3 곱하기 k 마이너스 2 더하기 3 점점점 k 곱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쓸 건데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아는 사람. 알면 말 좀 해봐요. 얘 때문에라고 하려고. 얘 때문에.
이게 되기 때문에라는 말을 하려고 이 구조를, 이 식을 두 개로 분리한 거예요. 1이 k 플러스 1개 있다니까 1이 k개 있다에 더하기 1. 2가 k개 있다를 2가 k 마이너스 1개 있다 하고 더하기 2.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해서 기어이 요 꼬라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는 그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므로 지금 첫 번째 괄호 대신에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쓰고 그 아랫줄에 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합은 알다시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결과가 내가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 난 지금 이걸 증명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할 말은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결과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결과와 같아진다 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시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예. 마치 뭔가 계산이 된 듯이. 시간이 있으면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더하기 3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러면 얘네 둘이 앞으로 묶여 나가고 뒤로 남는 애가 k와 더하기 3이 남죠. 이렇게 됐잖아요. 참일 수밖에 없는 애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장면으로 연출을 한 거야. 그 장면이란 게 뭐냐면 요만큼이 p k 플러스 1, 요만큼이 q k 플러스 1 이렇게 되도록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논리적인 모순 없이 보여주면 증명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건 부등식에 가도 똑같아요. 이게 구조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이거 박스 보통은 이제 증명하여라라고 안 해. 니네한테 문제가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로 나올 때는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박스를 쳐가지고 증명 과정을 보여주고 중간을 채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을 채우는 물론 이제 그 중간을 채우는 요령이 있기도 있겠지만 요령은 시험 임박해서 배우도록 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난 틀림없이 또 이렇게 할 거야. n 이퀄 2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 이퀄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해서 이렇게 됨을 가정해서 최종적으로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요걸 만들어낼 거라고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아, 여기 n 이퀄 2인 이유는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지가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녀석이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n 이퀄 2일 때 이건 쓸데없으니까 그냥 바로 쓰고 지나갈게요. 1 더하기 2제곱분의 1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해보시면 이게 4분의 5거든요. 4분의 5는 얘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4분의 6이죠. 예, 이게 4분의 6인 관계로 4분의 5보다 4분의 6이 크다가 참이에요. n 이퀄 2일 때 성립함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 이퀄 k일 때 성립 가정 눈 부릅뜨고 좀 잘 보세요. 여기 그러면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아니다.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제곱분의 1이 2 마이너스 k분의 1임을 쥐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내가 연출해야 될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일단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의 k제곱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로 만들고 오른편에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 제곱분의 1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될 텐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한편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가 얼마냐? 2는 서로 지워지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걸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 여기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이 녀석에는 k 플러스 1이 되고 이 녀석은 빼기 k가 되는데 이 계산을 마치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k제곱 지워지고 2k 빼기 k 빼기 k니까 그것도 지워지고 1만 남아요. 1 이렇게 되거든요. 임으로 이렇게요. 임으로 한 다음에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 제곱분의 1은 2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빼기가 2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벙찌는 거예요. 이래놓고 여기다가 뭘 채워 넣으시오. 요렇게 박스 친 다음에 여기서 뭘 빼야 되는지를 채워 넣으시오. 여기에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채워 넣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나는 이미 이 구조를 알고 있어서 이걸 들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여기다 k 플러스 1,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은 부등호 하나를 얻어낼 거예요. 그러려고 해. 그럴 거야, 당연히.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요 꼴인데 이거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해서 더해서 왼쪽 거가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로 연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무리 정리해도 이 꼴이 안 나와요. 이 꼴이 안 나와요. 이걸 아무리 잘 정리해도. 그래서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거냐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작은 거다. 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는 C보다 작은 거다. 이 논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를 중간 매개로 해서 얘가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보다도 더 크다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얘를 뺀 다음에 얘랑 얘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최종 결론으로. 그러려면 이 부등호가 성립함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등호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식을 한편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본 거죠. 물론 반대로 빼도 돼요. 얘에서 얘를 빼도 돼요. 단지 무엇만 증명하면 된다? 얘에서 얘를 뺐으면 그게 0보다 작음을 증명하고, 얘에서 얘를 뺐으면 0보다 큼을 증명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한 편을 잘 보시면 지금 중간에 나온 결론과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결론을 미리 알고 뺀 거예요. 미리 알고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을 열심히 정리한 거죠. 열심히 정리하면 너무 당연하게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하여 k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요. 그럼 이 0보다 크다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최초에 뺀 두 녀석으로 연결됩니다. 그 최초에 어떤 두 녀석을 뺐는데 그 녀석이 0보다 크다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넘겨서. 그러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얘가 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 얘가 q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가 돼서 요거 중간에 빠지면 내가 원하는 증명을 해냈다 이거야. 고로 성립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한번 빡 와야 됩니다. 뭐가 와야 돼요 이렇게. 네? 안 그러면 지금 제 얘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오는 문제 족족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n이 2 이상의 n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니까 첫 번째 n이 2일 때 보시면 1 플러스 h의 제곱은 1 플러스 2h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얘는 1 플러스 2h 더하기 h 제곱이기 때문에 그 성분의 일부인 2h가 똑같고 1 플러스 2h가 똑같고 양수가 하나 더 추가되면 이쪽이 더 큰 거잖아요. 이므로 성립. 두 번째, n equal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1 플러스 h의 k승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를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전개하는 건 택도 없는 일이죠. k승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양변에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할 겁니다. 그 목적은 뻔하죠.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 즉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좌변을 완성하기 위해. 그런데 이제 양변에다가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kh 1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애초에 얘의 목적이 얘는 고사하고 이렇게 이걸 실제로 증명에 쓰지는 않는데 너희는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1 플러스 k 플러스 1 h 이렇게.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를 써놓고 난 어차피 일로 갈 거야 이런 거예요. 결론이 일로 갈 거야. 그러니
여기서 한 편이라고 한다 한들 해볼 일이 얘가 얘보다 크다 내지는 얘보다 얘가 작다 이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라고. 근데 1 플러스 KH 1 플러스 H는 전개해 보면 1 플러스 K 플러스 1 H 더하기 KH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양수 K와 양수 H 제곱을 갖고 있으니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큰 게 당연하죠. 임으로 성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딱 포맷에 맞게 따라서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참인해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로 논리적 비약이 없이만 따라서 그럼으로 써주면 이해가 되는 거라고. 양해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형의 부등식이나 등식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그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빈칸 추론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모의고사 문제와 함께 풀게 될 겁니다. 그때 구조를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뭐 참고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왜 수학적 귀납법과 점화식이 둘이 붙어 있는 거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P1 equal Q1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PK equal QK임을 가정하여 PK 플러스 1 equal QK 플러스 1을 도출하면 세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Pn equal Qn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 관념, 이거를 이데아에 있는 하나의 관념 체계라고 하면 그 이데아의 관념 체계가 현실화된 모습이 바로 점화식이에요. A1이 1임을 보이고 AN번째가 참이면 그것으로 인해 AN 플러스 1번째가 참이 되는 구조를 만들면 그 수열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공차 2짜리 등차 수열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화식이 현상화된 거라면 그 현상의 구조를 제공하는, 개념적 구조를 제공하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 그렇다고요.